매해마다 강이나 계곡에서 갑자기 불어난 급류로 인해 항상 인명피해가 있어왔고 물놀이 중 미스테리한 사망사고들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이야기도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건지 저 극초공포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실화이다. 그 당시 20년 만에 최대 폭염 속에 노인분들이 열사병으로 인해 뉴스고 신문이고 특보로 자주 보도를 할 때였었다. 여름방학 북춘 수업 중이던 우리들에게는 끓는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교실은 정말이지 미쳐버릴 정도로 더웠다. 보충 수업 때에는 그나마 선풍기라도 틀어주었지만 그건 역시도 찌는 듯한 무더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친구 A와 함께 교문을 나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현듯 캠핑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내일 뭐하냐? 내일? 글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나가기도 뭐하고. 야 그럼 내일 1박 2일로 캠핑이라도 갈까? 어? 이렇게 더운데? 어디로? 생각해둔 곳이 있어? 여름 캠핑하면 어디겠냐? 당연히 계곡이지. 비한테도 내가 물어볼게. 그 당시에는 집에서 조금만 멀리 가도 여행을 가는 기분이 들어 설레었기 때문에 당연히 놀러가기로 오케이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놀러갈 생각에 들뜬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고 음식들을 가져가면 놀러가는 것을 부모님에게 들킬까봐 다음날 마트에서 장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왔고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며 거짓말을 하게 됐고 친구 녀석과 마트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야, 일찍 왔네. 비도 곧 온대. 그리고 비네 삼촌이 차로 태워준다더라. 그래, 잘 됐네. 그럼 우리 일단 둘이 먼저 가서 먹을 것들 좀 사고 웃자. 텐트는 네가 가져왔으니 가져갈 먹거리는 내가 살게. A와 나는 마트에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먹을 것들을 산 뒤 비가 오기로 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비가 도착했고 B의 삼촌의 차를 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그렇게 계곡에 도착하니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물은 많이 줄어 있었고 우리들은 이내 실망을 하고 말았다. 이게 뭐야? 종아리만 겨우 담글 정도겠다. 그러게, 이래선 계곡 온 분위기도 안 나겠는걸? A와 나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B는 태연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입을 뗐다. 얘들아, 내가 예전에 여기 온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때 우리 가족들이 가던 곳이 있거든? 거긴 내가 알기로는 수위가 꽤나 깊고 넓은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어떡할래? 야 임마! 안 오고 뭐하냐? 쟤는 언제 간 거래? 저렇게나 준비해 왔는데 안 가는 것도 좀 그렇다. 가보자. 그렇게 우리들은 B가 알고 있다는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도착한 곳은 이곳이 진정한 계곡이구나 할 정도로 물도 많았고 넓었으며 사람도 없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었다. 우리들은 부푼 기대 속에 그곳에 헐레벌떡 텐트를 쳐놓고 물놀이도 하며 점심을 먹고 다시 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자. 응? 아 왜? 벌써 지친 거냐? 그냥 이따가 들어가자고. 때문에 그런 건데. 아이씨, 묻지 말고 그냥 이따 들어가자고 좀. 뜬금없이 B는 우리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다급함에 화를 낸 것인지 B는 미안한 기색을 보였고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너네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남들한테는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
외할머니께서 무당이셔서 그런 내력으로 인해 그런 걸 내가 좀 어떻게 영향이 있던 건지, 뭐 특출나게 신기가 있다거나 매일 그런 게 보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나와 관련된 일이거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접근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일 때가 있어. 엄청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고 불길한 기운이 그곳에서 느껴지면 거기에 뭔가 꼭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게 뭔데? 뭐를 느낀다는 건데? 뭐 혹시 귀신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맞아. 가족들이랑 왔을 때도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가족들은 꼼짝없이 못 들어가기도 했어. 아까 처음 도착해서 텐트를 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우리들이 정신없이 물놀이를 하며 놀고 있으니까 하나가 서서히 다가오다 멈추더니 그냥 다시 올라가길래 괜찮은가 싶었지. 야, 그럼 그대로 돌아간 거 아니야? 갔었지. 근데 그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머리들과 몸통이 분리된 것들이 몇 개가 같이 떠내려오더라고. 아직도 저기서 머리만 덩그러니 놓인 채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어. 우리들은 비가 이야기하는 것이 심상치 않음을 느껴 그날 저녁까지 계곡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들 침묵 속에서 조용히 텐트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다 이쪽 계곡에서 노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 비가 삼촌을 다시 불러 우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됐다. 그날 새벽부터 예상치 못한 장맛비가 시작되어 근처에서는 물난리통의 난리도 아니었고 우리가 갔던 계곡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던 것이었다. 뉴스에서는 우리가 귀신을 본 그곳 밑에 쪽 물이 얕은 계곡에서 텐트에서 자던 일가족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어린아이들은 사망했다는 보도 내용이었다. 만약 우리들이 귀신을 보게 되었던 깊은 계곡에서 계속 놀고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무사하지 못했을 거란 것을 확신을 한다. 대학 MT를 놀러가면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번엔 바다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극초공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99학번이던 그 당시 2000년도 MT를 울산 주전 바닷가라는 곳으로 잡고 초가을에 떠났습니다. 날씨는 쾌청, 바다는 시원. 바다에 도착한 우리는 일부는 음식을 먹고 일부는 그냥 종아리 깊이의 수심에서 물튀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자갈이라 그런지 느낌이 신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죠. 종아리 깊이의 물가에서 물장난을 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키높이만한 큰 파도가 후려친 겁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주전 바닷가는 해운대나 광안리에 익숙해진 부산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것도 사건을 키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첫째는 깊이. 거긴 급속도로 깊어집니다. 7m 정도만 앞으로 나가면 벌써 수심이 1.8m를 넘겨버렸습니다. 둘째는 자갈. 모래사장과 달리 사람이 쉽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는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키높이의 파도를 맞은 10여 명의 사람들은 바다로 쓸려나가게 되죠. 전 넘어진 상황에서 악착같이 자갈에 파이면서 기어 올라오게 됐고 오른손에는 미역 같은 게 휘감겨서 당겨봤더만 같은 과 여학생의 머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돌이 뭉친 데다 넘어지는 순간에 자갈에 죽자고 손을 파묻어서 딸려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갈에 파헤치며 기어 올라오자 나처럼 기어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 보였는데 그제서야 주변이 보이더군요. 갑자기 흐려진 하늘과
사나워진 바다, 그리고 자갈에 까여서 다 깨진 왼손의 손톱, 오른손에 휘감긴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풀면서 바다를 보자 거긴 동기와 선배 3명이 아직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뭔가 구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바다에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119도 불렀지만 주변 횟집에서 배를 빌리겠다고 설치는 학생의 임원들의 노력도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그날 주전바다는 4명의 젊은 운명을 바닷속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그날 이후 자갈로 된 바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은 제게 더 오싹한 기억을 주는데, 그날 죽은 4명은 모두 다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